안녕하세요. 마마린입니다. 요즘에는 보통 한자 공부를 유치원 때부터 시작하죠. 한 7살 정도 되면은, 그러니까 만으로 5, 6세 정도 되면은 유치원에서 보통 8급 한자를 시험을 보더라고요. 저희 아이도 유치원 마지막 회 말쯤에 8급 한자 시험을 봤었고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주민센터에서 진행하는 무료 한자 수업을 들으면서 7급, 6급, 5급까지 이렇게 매년 한 번씩 시험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6급 한자 시험까지는 한자를 쓰는 것보다는 한자 음과 뜻만 알아도 대충 찍을 수 있는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정말 쉽게 통과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5급부터는 한자를 쓰는 것도 많고, 그리고 4급으로 가니까 한자 양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해를 거듭할수록 한자 외우는 거를 굉장히 어려워했습니다. 저도 아이가 힘들어하는 거를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서부터 한자를 익혀야 된다고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이제 교과서에 있는 어휘도 확 어려워지고, 그리고 대학교 가서도 교재들을 이렇게 읽어봤을 때 이 말뜻이 이해가 안 돼서 전공하는 그 과목의 공부가 방해가 되면은 안 되잖아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어휘에는 한자어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어휘가 극복이 안 되면 당연히 공부도 점점 흥미를 잃을 수가 있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몇 해에 걸쳐서 아이가 한자 시험을 준비하는 걸 지켜봤더니 제가 애초에 생각했던 한자를 배워야 하는 이유와는 거리가 점점 멀어진다고 느꼈어요. 그 이유가 한자 급수 시험은 보통 그냥 무작정 한자를 외우고 음과 뜻도 외우고 그 다음에 부수도 외우고 이렇게 외우는 게 주로 되다 보니까 이런 점이 부족해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 한자를 가지고 아이가 어떤 단어로 활용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단어를 가지고 어떤 문장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고 느껴졌어요. 그리고 한자 시험을 봤다고 해서 그 한자를 온전히 외우고 있는 게 아니라 시험만 봤다 하면은 금방 까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어로 치자면 예문은 한 개도 없고 그냥 단어랑 뜻만 나와 있는 단어장을 진짜 우격다짐으로 달달달 외워야 하는 느낌이랄까요? 한자 급수 시험을 위한 책이 아이들이 재미있게 활용하기에는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런 한자 4급 책을 하루에 한 장씩 하려고 해도 일단은 읽기가 싫고 외우기도 어렵고 해서 아이가 점점 한자를 외우기를 싫어하더라고요. 저도 이 악순환을 알고 있었지만 딱히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잠시 지켜보고 있다가 이제 6학년도 되었고 내년이 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중학교 공부를 또 해야 되는 시기가 왔으니까 중학교 교재로 쭉 찾아보다가 제가 딱 찾고 있었던 바로 그거. 한자의 쓰임새를 익히고 문장 속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 문제집을 찾게 되었습니다. 바로 빠작 중학국어 한자 어휘인데요. 빠작 한자 어휘는요, 여기 보시면 한자 급수시험 문제집과 비슷하게 가나다 순으로 이렇게 단어가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의 한자가 있으면은 그 밑에 각각의 하나의 한자로 만들 수 있는 단어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급수 시험을 보던 아이들은 약간 비슷한 스타일이라고 느껴서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단어 옆쪽에 이렇게 그 단어의 뜻과 그 단어로 만들 수 있는 예문 문장이 적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문장 안에 빈칸이 있어요. 빈칸이 있다 보니까 그 단어를 다시 한번 빈칸을 채워나가면서 복습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이가 공부를 하는 걸 봤더니 단어를 보고 바로 옆에 뜻을 읽고 그 다음에 바로 예문에 있는 그 빈칸을 채워 넣어버리더라고요. 그러면은 되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옆에 써 있는 단어들을 바로 그냥 쓰게 되니까, 이게 공부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물어보면은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그냥 읽고 쓰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 밑에 있는 이 각각의 뜻을 먼저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 각각의 뜻을 합쳐진 그 뜻을 다시 한번 익힌 다음에 마지막으로 복습 차원에서 옆에 단어를 가리고 이렇게 가리고
여기 있는 빈칸들을 채워서 쓰게 하고 있어요. 여기를 뭐 A4 용지나 아니면 좀 안 비치는 종이로 가리면은 일단은 빈칸을 볼 때 한번 생각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일단 이쪽 다 읽고 그다음에 뜻도 다 읽고 그런 다음 마지막에 복습 차원에서 빈칸을 채워 넣으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 빠작을 선택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이 단어 정리된 부분 뒤쪽으로 가보시면요. 하나의 테마별로 한자 성어들이 나와 있어요. 공부, 욕심, 인생의 진리 등등 다양한 주제에 관한 사자성어들이 밑에 나와 있는데요. 전부 합치면은 한 테마당 4개씩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좋았던 부분이 이 보통 사자성어 밑에 한자의 뜻을 읽어봤을 때 아,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쉽게 와닿는 성어가 있는 반면에 이 사자성어의 유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은 한자의 뜻만 알아가지고서는 절대 해석을 할 수 없는 그런 사자성어도 있잖아요. 그런 한자성어가 어디에서 생겨난 것인지 이 밑에 보시면 유래가 아주 간단한 한 컷 만화와 함께 굉장히 자세하게 써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결초보은이라는 말도 여기 한 컷 만화만 봐도 쉽게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확인 문제들이 있는데요. 이 확인 문제로 앞에서 나왔던 단어들을 다시 한번 익힐 수 있도록 간단한 문제로 나와 있습니다. 빠작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이가 혼자 풀 수 있게 혼자서 다 공부를 하고 풀 수 있게 구성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 푸는 시간도 생각보다 얼마 걸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아예 학교 가방에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한 10분 아니면 20분 이 정도 투자해서 1회씩 풀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평일 5일 중에서 한 3, 4일 정도는 풀어 오더라고요. 절대 5번을 푸는 경우는 못 봤어요. 대신에 이제 집에서 주말에 제가 체크를 해주는 부분은 앞에 정리된 단어들 중에서 아이가 평소에 좀 듣기가 어려울 것 같다 하는 단어들을 예문을 읽어주고 뜻이 어떤 걸까 이야기를 해보게 하고요. 그 다음에 한자 성어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은 외울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성어를 제가 이야기를 하면은 아이가 뜻을 이야기를 하고 예문을 한번 생각해서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져요. 그렇게 구두로 테스트를 보고 있습니다. 이 책이 총 36회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 풀면 5주 정도 걸리고요. 그리고 주에 4회 정도 푼다고 치면은 9주 정도 생각하고 진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평소에도 책을 좀 많이 읽는 편이기는 하지만 저희 아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기 생소한 어휘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휘들을 한 문제집에 정리를 해놔가지고 편하게 익힐 수 있도록 해놓은 게 이 문제집의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자성어를 주제별로 각 4개씩 이렇게 묶어서 익힐 수 있도록 한 것이 또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아이가 어휘가 좀 부족하다. 중학교를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제 사자성어도 좀 익혀보게 하고 싶다 하신다면은 정말 마음 편하게 아이 손에 이 빠작 한자 어휘 한 권 쥐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같은 어휘 문제집인데도 조금 다른 스타일의 문제집을 들고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마마린이었고요. 오늘도 현명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